우리는 보통 잘 되는 사람을 떠올릴 때 누구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남들보다 더 참고 더 오래 버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아직 부족해서 그렇고 아직 덜 애써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삶이 단정한 사람들, 과하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앞서 달리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세상과 싸우는 기색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늘 그들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먼저 떠올려야 할 인물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성취하려 애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쥐고 있는 기준은 과연 내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의 출발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애씀을 걷어내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을 내려놓는 일, 이미 굳어버린 판단을 의심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쓸데없이 힘이 드는 이유는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더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 믿고, 덜 단정하고, 덜 확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덜함의 태도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이미 남들과 갈라집니다. 이 흐름은 동양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역시 과도한 노력보다 삶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개인에게 무작정 인내와 성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삶의 구조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제도가 잘못됐는데 개인에게만 더 참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정약용이 말한 실학은 열심히 살자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헛된 수고를 줄이자는 제안에 가까웠습니다. 정약용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애썼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힘을 쓰느냐라고 보았습니다. 쓸데없는 체면, 남의 시선, 의미 없는 경쟁에 에너지를 쓰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늘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도 유배지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삶. 이것이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기준이었습니다. 삶이 단단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 기준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인간의 고통을 아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는 인간이 괴로운 이유를 게으름이나 부족함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보았습니다. 더 잘 되려는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잃지 않으려는 집착. 우리는 그것들을 노력이라고 부르지만 부처의 눈에는 대부분이 집착이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으면 삶은 신기할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불필요한 기대와 비교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 자체보다 마음이 더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인물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닮아 있습니다. 인생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을 정리했고 힘의 방향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몫인지 알고 있었고 무엇은 내려놓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먼저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빠르지 않지만 멀리 갑니다. 고전 속 인물들의 태도는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애쓰지 않음의 가치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은 누구보다 냉정하게 삶을 설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는 법보다 헛되게 애쓰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부자가 된 비결을 묻는 질문에 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버핏의 하루는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일정은 빽빽하지 않고 결정해야 할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고 시장과 싸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잘 이해하는 영역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시도하며 결국 에너지를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버핏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기회를 늘리기보다 선택지를 줄였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태도는 게으름이 아니라 절제에 가깝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버핏의 곁에는 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찰리 멍거입니다. 멍거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더욱 분명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질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반드시 망할까? 그리고 그 망하는 길을 전부 피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멍거의 사고방식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잘 되기 위해 애쓰지 말고 먼저 망하지 않는 삶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멍거는 인간이 스스로를 망치는 이유 대부분이 욕심과 조급함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더하는 능력이 아니라 빼는 능력이라고. 감정적인 결정, 즉흥적인 선택, 남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충동을 하나씩 제거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안정된 궤도에 올라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최대한 채우려 하지 않았고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았고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모두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외칠 때 조용히 멈추는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일이 많아서, 책임이 커서, 환경이 어려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힘든 이유는 스스로 만든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생긴 불안, 필요 이상으로 떠하는 역할, 거절하지 못해 쌓인 피로. 버핏과 멍거는 이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단순함은 결코 빈약함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경우보다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먼저 압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무리로 덮을 수 있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의 삶에서도 답은 같습니다. 더 애쓰는 방향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 더 많이 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가능하게 열려 있습니다. 고대의 사상가들과 현대의 인물들을 함께 놓고 보면 시대는 달라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생을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공통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소음인지를 분명히 가려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흔들릴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모른 채 달릴 때 인생은 쉽게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삶이 단정한 사람들은 목표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잘 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이미 충분한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모두가 빠르게 가는 방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듬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기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무리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비교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남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나란히 놓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가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인생은 불필요한 경쟁으로 바뀝니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은 이 함정을 일찍 알아보고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감정 관리에도 능숙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를 낼 가치가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억울함을 바로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삶에서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이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이 절제가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다뤘습니다. 새로 더하는 대신 이미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말은 포기와 다릅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에서 물러나는 용기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이 기준이 삶을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애썼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힘을 썼느냐로 결정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에 힘을 썼는지, 의미 있는 선택에 힘을 썼는지, 남의 시선에 에너지를 쏟았는지,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데 썼는지, 이 차이가 쌓여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삶은 가벼워졌고 선택은 단순해졌으며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조금 버거워졌다고 느껴진다면 더 애쓸 준비를 하기보다 먼저 힘이 새고 있는 지점을 돌아보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